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입니다.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금융강력수사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받으러 왔습니다. 아유, 바깥에 추워서 저기 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을 무고 그리고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한동수 감찰부장은 그 현 정부에서 유임이 됐습니다. 감찰부장의 임기가 끝났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이 유임이 됐다는, 현 정부에서 유임이 됐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현 정부의 검찰 인사는요, 어떤 능력이나 실적 위주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편이냐 아니냐, 검사의 승진 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나누고, 우리 편이면 승진시키고 아니면 좌천시켜버리죠. 그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좌천으로 돌고 있고,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청장이 그 검사장 1순위 그 요직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바로 꽂아주고, 한동수 부장도 마찬가지죠. 한동수 부장도 얼마나 이 현 정부를 위해서 어떤 충견 노릇을 했으면 유임을 시켰겠냐는 거죠. 그만큼 이 정부와 코드가 맞고, 이 정부를 위해서 하수인 노릇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신임이 있으니까 그 유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감찰의 생명이 뭡니까? 감찰이라는 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중립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감찰의 어떤 정치적인 편가르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이념의 바탕을 두고 감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감찰이 아니라 폭력인 것이죠, 폭력. 그래서 누구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번 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 유출 그 감찰도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 검사가 공소장을 유출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전방위적으로 감찰을 했지만, 막상 감찰을 해보니 이성윤 지검장, 그러니까 같은 편, 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다 같은 편이죠. 친여 성향이죠. 오히려 그 같은 편인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 검사가 그걸 유출했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 파일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감찰입니까? 이게 무슨 감찰이에요? 이게 정치질을 하는 거죠. 감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선 검찰청에서 정말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검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들 입장에서 이 정치 감찰을 보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사람은 잠시 단 하루도 감찰부장의 그 감찰부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입니다. 즉각 퇴출돼야 되고, 또 검찰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자죠. 이런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사람 때문에 이 검찰이 권력에 종속되고 어떤 정치 편향성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또 심각한 게 뭐냐면, 그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이잖아요. 굉장한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런 고위 공직자라면요, 언론의 정당한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기자가 기사 쓰자마자 바로 그냥 고소를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명백한 이건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 탄압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정당한 정상적인 기사를 썼음에도 어떤 자기 변명을 위해서 기자를 고소해버리는, 이게 언론 탄압이고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헌법적인, 반민주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은 빨리 퇴출돼야 된다. 단 하루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 정부에서 현 정부에 있는 임명한 검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한동수, 박은정,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그 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사람들. 다 그냥 사실상 권력의 충견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정치검사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들, 권력층들이 오히려 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선량한 시민들은 피해를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정치검사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의 고발이었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성윤 고검장,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어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될 때 그 공소장이 그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게 박범계 장관이 호두갑을 떨면서 공소장이 유출됐다, 이 범죄다 이러면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감찰부의 최고 높은 지금 자리에 있죠. 그 감찰부의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이 감찰을 진행을 했는데, 박범계 장관이나 이런 그 여권 쪽에서는 이 공소장을 당연히 윤석열 당시 총장이죠. 윤석열 총장 쪽의 검사가 이 공소장을 유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공소장은 검사들만, 킥스라는 곳에서 검사들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그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을 당연히 윤석열 총장 쪽 검사가 유출했을 것이다. 언론 풀이를 위해서 유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막상 감사를 해보니 그 공소장을 유출한 사람이 이성윤 측근 검사다. 이런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더니 그 공소장을 유출한 검사가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 검사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그런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그 이성윤 측근 검사가 그 공소장을 유출한 그런 내용의 감찰 내용을 누락시켰다. 한동수가 지시해서 누락됐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를 썼는데, 그 한동수 그 감찰부장이 그날 바로 그 기사를 허위 사실이다 이러면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해버렸고, 저는 며칠 있다가 바로 그 한동수 감찰부장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무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 또 강요미수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감찰 내용,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그 공소장을 유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성윤 그 당시 중앙지검장의 측근 검사가 그걸 유출했다라는 그 감찰 내용이 누락된 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그 누락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찰부의 최고 수장이 그 핵심적인 감찰의 핵심 내용이죠. 주요 내용이죠. 그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 검사가 공소장을 유출한 정황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자기도 모르게 누락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작은 사회 조직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대검 감찰부라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그 최고의 감찰부의 수장이 이 한동수 부장이지 않습니까? 그 한동수 부장 모르게 주요 감찰 내용이 누락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동수 부장이 자기는 누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게 허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허위 사실로 기자를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고죄라는 건 허위의 사실로 형사처분, 어떤 사람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면, 신고하거나 하면은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조선일보 기자가 쓴 그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한 한동수 부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죠. 그 기사는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수 부장의 주장이 허위이고, 그 기자를 고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소를 하면서 조선일보에 사과하라,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사실상 겁박을 했죠. 겁박을 했는데 이건 강요 미수죠. 강요죄라는 건 어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해당 조선일보 소속 기자를 고소한 행위 자체가 협박에 해당합니다. 판례상으로도 협박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고소해가지고 협박해서 정정하라, 사과하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은 조선일보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 행사, 그 정정을 하고 말고는 언론사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런데 이제 정정하라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강요죄인데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거쳤기 때문에 강요 미수, 그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내려온 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일정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